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송일함입니다. 지난 4일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등재를 추진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건데요.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기대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신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오시덕 시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박정주 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부여군 이용우 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 이동주 책임연구원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공주고도육성 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의 강정길 이사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유적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세계유산 등재 후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같은 앞으로의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대해서 신영한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입니다. 당시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문화재청과 최초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주와 부여에 있는 백제 유적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합니다. 비슷한 시기 전북도 익산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등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길을 가다간 모두 등재에 실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5년 만인 지난 2011년 충남과 전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화재청도 공주와 부여 익산을 아우르는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백제 역사유적지구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의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했고 지난 5월 등재를 권고하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독일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에서 마침내 1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이 포함됐고 전북 익산의 왕국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8곳의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을 완성하고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백제 역사유적지구 398만 9천 제곱미터 가운데 공공관리를 위해 국가가 매입한 터는 86만 7천 제곱미터로 22%에 그쳐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78%가 사유지인 만큼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독일에서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는데 오시덕 시장과 우리 이용우 군수께서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등재가 확정될 당시에 그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된 지자체 당이시다 보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으셨을 텐데 그 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오 시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39차 유네스코 유산위원회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38건의 유산이 등록 신청을 했는데 백제 유적은 심사 순위가 15번째였습니다. 7월 4일 날 등재가 확정되는 순간 해당 도시의 지자체 장으로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같이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대단히 감격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네. 이용호 군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지난 7월 4일 등재되기 2달 전 5월 4일 날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인 이코모스가 예. 등재 권고안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하고 갔습니다만 예. 그래도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적 등재와 맞물렸기 때문에 사실상 긴장의 끈을 넣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등재가 확정되는 순간 백제인의 후예로서 또 백제 문화의 중심 또 백제 문화의 정수인 부여 군민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과 또 자부심과 자긍심을 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예, 사실 등재 소식을 듣고 사실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즐거워할 만한 큰 경사아니었습니까? 뭐 그렇지만 더욱 더 우리 부여와 공주의 지역민들은 더욱 더 감격했을 텐데요. 지역 이 우리 강정희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선 유형의 자산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과 관심 등 무형의 자산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제 고도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아래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아와서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의 자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움직임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문화유산의 보존에는 개인의 희생이 많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희생이 집단의 불만으로 표출되면 사회 비용이 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공동체는 오히려 사회 자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유한 북부는 서로 믿고 협력하며 규범의식이 강하고 정부를 신뢰하는 반면에 가난한 남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민들도 백제 고도에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서고 자연 경관을 파괴하며 땅속의 문화재를 마구 파헤치는 그런 예. 개발보다는 우리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쟁력 있는 미래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 희생을 또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정주 국장님? 사실 우리 자료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이 등재 시작에서부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10년이 넘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예. 사실 이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도 많았고 또 얽힌 사연도 많았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그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전북도가 따로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은 둘 다 공멸한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통합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12년 5월 달에 이제 통합 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이제 등재 준비를 했는데요. 2014년 1월 달에 사실은 최종 등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재 보고서를 정확하게 그 제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작업들이었는데 이게 등재가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이 우리나라는 수평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발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과정에 진척 진도는 드리고 뭐 그다음에 보고서는 제대로 안 되어서 한때는 이거 포기하자.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그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뭐 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위기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고요. 다만 그때 충청남도 지사와 전북도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공주 부여 익산의 자치단체장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인력을 전체를 개편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썼던 그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예. 그래서 겨우 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출 수 있었는데
실제 그 부분은 우리 이동주 박사께서 직접 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후일담은 좀 더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동안의 유적들은 하나의 유적들만 이제 등재가 됐었는데 이렇게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서 유적을 등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예. 그만큼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어서도 등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도 언젠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사실은 유네스코 등재가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자산으로 만든 것이고요. 예. 예를 들면 부여에 이제 송곡리에 예. 송곡리 청동기 유적이 있는데 일본의 요시노가리라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물이 유적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그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등재가 가능한 그런 예. 준비가 이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등재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우리 이 박사님께서 우리 박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네. 지금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돌이켜 보면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오늘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소식과 또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는 뜻깊은 자리를 같이 해서 너무나 이제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등재를 준비하던 그 과정에선 상당히 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실무자로서 그 좀 어려움은 많은 그 국민들과 전문가들도 사실 우려하신 부분들이 우리의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유산의 가치는 매우 뛰어나지만 사실 그것이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지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 가치를 많이 공유할 수 없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그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그 세계유산 전문가 여러분들을 사실은 초빙을 해서 자문도 얻고 또 고견도 얻고 이런 많은 자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우리의 역사 유적 지구가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는 그런 평가를 사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재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준비 과정은 제가 패널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다양한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출발선상은 사실은 1994년도에 있었던 그 무령왕릉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였습니다. 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잠정 목록에 먼저 등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그 무령왕릉 하나만 가지고 잠정 목록을 등재했을 경우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그 판단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2007년도에 공주와 부여에 있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그 다양한 유산을 연계하는 그런 그 역사 유적 지구로 준비를 하자 하는 기초 학술 연구가 있었고 2010년에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공주 부여 역사 유적 지구가 잠정 목록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까 VCR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본격적인 등재의 준비는 2011년에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2012년도에 여러 학술대회도 같이 했으면서 2013년 계속 준비를 했고요. 2014년에 드디어 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늘 같은 그런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백제 수도라면 사비와 웅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여와 공주인데 지금 그곳에 있는 것들 그 유적지가 이제 지정을 받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유적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텐데.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장님부터 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공주에는 이번에 공산성과 송상리 고분군이 등재가 됐습니다. 공산성은 문조왕 1년에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축조된 성입니다. 도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금강변에 위치한 공산성입니다. 사적 제12호고요. 높이는 해발 한 110m 정도 되는 야산입니다마는 그 애적을 방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조왕 1년에 서기 475년에 도읍을 정해서 이곳에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처음에는 토성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점차 보완을 하면서 석성으로 되었고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그런 성으로 남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곳에는 백제 시대의 유적과 고려 시대의 유적 또 조선 시대의 유적이 같이 이곳에 있는 매우 그 중요한 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문화유적입니다. 예. 이것은 그 공산성에서 작년에 발굴된 목곽고입니다. 신라 말기 당나라와 나당연합군과 싸울 때 이 속에 아마 무기 같은 것이 이렇게 저장됐던 그런 곳이고 그 속에서는 많은 그러한 유물들이 출토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송산리 고분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령왕릉이 위치한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고분이 전부 다 7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도굴이 됐습니다만은 무령왕릉만은 온전하게 보존돼서 1971년도 7월에 우연히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곳을 발굴했을 당시에 부장품이 약 한 4,600점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7점이 국보로 이렇게 지정이 된 백제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를 됐습니다. 네. 이 도면을 좀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 유물이 무령왕릉과 무령왕비의 금제 관식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이와 같이 전도를 쌓은 이런 형식으로 고분이 축조되어 있고 예. 또 그곳에는 이렇게 지석이 있어서 이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언제 축도됐는지 이런 것이 발굴된 최초의 그러한 유적이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기 이용우 군수께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고대 국가가 성립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부수적으로 같이 성립이 됩니다. 네. 우선 왕궁이 있어야 되고 또 왕궁에 따른 그 왕실의 무덤이 있어야 되고 왕실의 어떤 종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왕성을 지키는 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선 왕궁을 보면은 부여 그 이쪽에 이제 부여 부소산성 밑에 관북리 유적 지역인데요. 이 관북리 유적은 그동안 한 30여 년간에 걸친 그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 사위 백제 시대의 중요한 왕궁 유적으로 이미 이제 증명이 좀 된 상태고 그 뒤편에 있는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왕실의 후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백제군의 칼과 창과 방패가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던 그런 날 것 그대로의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백제가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왕실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림사지가 있는데 예. 이 정림사지는 일탑 일금당이라고 하는 그 백제 가람 형태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곳에 약 8.3m 높이의 아주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주 아름다움을 좀 뽐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그 백제 그 고분군인데 능살리 이곳은 백제 왕실의 무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나성은 사비두성 그 왕성을 둘러싼 외곽성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족에서는 가장 먼저 외곽성을 축조했던 그런 것입니다. 예. 이 네 군데 모두가 다 아주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완전성,
진정성을 다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유적들이 사람을 향하고 자연의 기대어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좀 됐습니다. 예, 이동주 박사님, 익산도 이제 지정을 됐는데 익산 지역에 있는 네. 문화유산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익산에는 익산 미륵사지가 있고요. 또 왕궁리 유적이 있습니다. 이 왕궁리 유적에서는 최근 이제 후원과 각종 그 정각 건축물이 그렇게 발견된 그런 곳입니다. 예. 예. 익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익산주가 포함됐다는 것은 또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유네스코가 그 등재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OUV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네. 원래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적들에 대해서 이제 등재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네. 아까 부여권 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비 도성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대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있었던 대단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왕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왕궁을 둘러싼 그 시내권역 그리고 그 궁성과 외곽을 그 경계짓는 그 성곽 그리고 외부에 이제 능면화 그런 그 사찰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적인 부분이고요. 예. 아까 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영왕릉에 그 돌 쌓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돌이라고 그 부분이 이제 나성을 발굴하면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 문영왕릉과 비슷한 시기에 그 계획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사비도성을 시작을 한 걸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 익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동주 박사님 말씀하셨던 왕궁의 어떤 형태들이나 그 후원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획적인 그런 틀에서 조성이 됐고 예. 그 기준에 충족시키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각 유적지구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백제 역사 유적지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나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백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원전 그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지속된 국가였죠. 이 그 백제의 역사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면 초창기부터 그 왕도가 세워졌던 한성 지역, 지금의 서울 지역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웅진과 사비 시기로 나눠집니다. 즉 이제 공주하고 부여의 그 왕도를 두었던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근본 신청된 그 유산들은 서기 475년부터 660년까지 공주와 부여 지역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도성과 관련된 유적들을 이번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유적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웅진 도끼와 사비 도끼의 그 활발한 대외 교류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또 그 세계유산에서 이야기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거기에서 그친 것만이 아니고요. 바다 건너 일본에 전해줘서 일본의 고대 그 문화를 꽃피우게 한 그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 곧 백제 역사유적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어떤 역사적 가치에 대해 다른 의견들 뭐 있으십니까? 덧붙여서 없으시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1995년이죠.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등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라 문화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등재가 됐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서울 종묘, 그다음에 조선 왕릉, 안동 화해마을, 고인돌 유적 같은 것들이 등재가 돼서 우리나라에 현재 총 12개의 세계문화유적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요. 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백제 역사 이 유적지구가 좀 늦게 등재되지 않았나. 물론 10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등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백제나 고구려의 문화에 비해서 늦게 이렇게 등재가 됐는데 이렇게 백제 문화가 늦게 주목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그 한반도의 전체적인 역사의 큰 줄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조선을 시원으로 해서 삼국 시대를 지나 통일 신라 시기 고려 조선조로 이어지는 게 큰 본맥이라고 할 수 있죠.
삼국 시기에 그 고구려, 강대했던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요. 가장 아쉽게도 사실은 이제 백제가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그 철저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상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석조물 몇 점만이 남아 있는 그런 형식이었고, 또 이후 그 신라를 그 이후 통일 신라가 그 백제 삼국 통일의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백제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불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실책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각을 시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도 백제에 대해서 그 가치를 상당히 좀 폄하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백제가 가졌던 개방적인 어떤 사고,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문화 교류적인 허브 역할을 했던 그런 의상, 이런 부분들이 다시 평가받고 이것이 곧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여는데 큰 자원이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제의 문화가 다시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항복을 통한 무혈 입성을 했고, 신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고려에 이제 이양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갖고 있던 문화유산들을 그대로 보존이 좀 가능했습니다만, 백제는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외와 손을 잡고 신라와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패배하면서 지상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묻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뭐 관북리 사지라든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든가 백제 금동 대왕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백제 역사 문화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보충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부분이라든지 그 유적이 가지는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주역사유적지구가 2000년도에 등재가 됐는데 경주는 오래전부터 관련되는 학술 연구나 발굴 조사 이런 작업들이 차분히 이렇게 이루어져서 2000년도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등재가 가능했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사실 그 삼국 중에 그 연구자나 또는 연구되는 논문의 어떤 편수나 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의 경향들도 보면 문용왕릉이 발굴되는 시점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연구가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그 유네스코 등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연구 결과의 축적이 부족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연구나 그런 조사 발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경주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유적에 그 있는 토지들을 거의 70% 이상을 이제 공공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공주부여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30% 정도만 공공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나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유지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힘써야 될 부분들이 실제로 등재 이후에 백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가 승자 우선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백제가 제일 먼저 삼국 중에 먼저 망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적들이 남아난 게 별로 없다. 그런데 71년도에 무령왕릉이 온전하게 발굴됨으로 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그 찬란한 문화가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 박 국장 얘기하시는 그러한 논문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지금 오늘의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박사님, 우리 등재 과정을 할 때 신청서를 낼 때 이 박사님께서 직접 관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이 등재될 때 어떤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 그런 평가 기준에 우리 백제 문화가 유적지가 적합했기 때문에 등재가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시켰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패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등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 용어가 상당히 조금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철저한 그 용어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탁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산에 같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유산과 비교를 해서 비교 우월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탁월성과 함께 이 유산, 현재 남아있는 신청 유산이 얼마만큼 보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존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 예. 이런 부분이 철저히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보존 관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잘 보존 관리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보호 체계가 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고도보존 육성법 그리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그 법률들에 의해서 우리 유산의 어떤 진정성을 지킬 수 있는 법률적 체계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잘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뭐 세계유산 권고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사실은 우리가 12번째 그 백제 역사 유적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큰 어려움 없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한두 번의 어떤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완 조치를 하게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실은 보완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시한 그 사항에 대한 권고안 정도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준비를 현재 해놓은 상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권고사항의 첫 번째는 관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계유산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산이 훼손될 부분을 미리 사전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이 관광객들에게 유산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홍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을 하라라는 이런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하라는 권고안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그 구성된 유산 중에 고분이 있습니다. 고분 중에서 송산리 고분이라든가 능산리 고분 중에는 벽화 고분이 있는데요. 이 벽화 고분이 현재 이제 발굴 이후에 사실은 그 환경적인 영향으로 상당히 조금 퇴락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그 고분 내부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라라는 그런 권고안이었습니다. 이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운영 중인 그 백제 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이 그 통합관리사업단이 세계유산 센터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 부장님. 예, 뭐 좀 이따 이제 말씀 더 하시면서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유네스코의 지정을 받으면 이 어떤 지원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
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의 뭔가 좀 혜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유네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는 저희가 조금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지역이 해당 네. 지역이,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나 품격과도 직결될 만큼 그렇게 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백제하면은 이제 잃어버린 왕국이라는 뭐 소설의 제목처럼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백제가 안 보이던 백제가 이제 어떤 세계인의 마음과 그리고 그 가슴으로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인데요. 유네스코로부터 이게 지정을 받으면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예산 확보를 할 때 유리한다든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죠. 예. 백제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부여의 브랜드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아까 우리 박정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움은 없지만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또 지자체 스스로가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품격에 맞게끔 예.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대책을 좀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 시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뭐 직접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뭐 도움 주는 거 아니냐, 주민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네. 유네스코에서 특별히 도움 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뭐 그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유네스코의 역사 유적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에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그렇게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을 드리면은 이제 등재 신청은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국제적으로 이것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해당되는 지자체 포함해서 공공 부분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또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면 관광이라기보다는 그 문화재를 그 주변에, 이렇게 문화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그 해당되는 유적의 가치만 보고 그것을 지정을 하면 보존 관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실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필요해서 예. 뭐 빼다가 이렇게 판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유로 예.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해당되는 그 유적이 같이 공생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몹시 중요하다고 유네스코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적과 지역 주민이 유적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데 있어서 관광이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아까 이동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것이 또 지역 주민의 삶이나 문화재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예. 이제 해당되는 공공 지자체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게 등재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등재 잘 관리해야 이후의 되겠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잘한 사례로서 보면 요르단의 세계문화유산 관리 사례를 뽑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고병균 기자가 이거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계 복합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요르단의 와디럼. 선사시대 유목민들의 암벽화와 잘게 부서지는 고운 모래는 3억 년 전 생겨난 와디럼의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요르단 정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10여 년 전부터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극소수의 식당과 쉼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인공시설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요르단의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인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198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는 등 한 해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지만
유적지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은 수킬로미터 밖에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에 자리 잡은 사해는 페트라와 와디럼으로부터 차로 2~3시간 걸리는 가까운 거리. 이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사해를 필수 방문 코스로 여기며 요르단 체류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류왕국 백제의 숨겨진 가치를 세계로 알리게 될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보령, 천주교 성지이자 교황 방문지인 서산과 당진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관광을 활성화시켜 관광객들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르단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변 지역과의 연계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KTX 공주역이 개통이 됐거든요. 예. 근데 공주 혼자만의 관광은 당일치기 정도뿐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여라든지 청양, 또 익산 이렇게 그 백제 유적이라든지 자연 경관이 좋은 여러 개 도시를 같이 한 광역 관광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뭐 유적이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독으로 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저희는 뭐 부여하고도 그동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KTX역을 통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뭐 이러한 관광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2000년도에 세계유산화 등재된 경주 같은 경우를 좀 비교해 보면은 경주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직후는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유적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관광객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닙니다. 단순하게 관람 목적의 유산 관광 이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지역의 어떤 주변의 어떤 그 유적지라든가 이렇게 연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계유산과 등재된 곳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지역의 축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우리 오시덕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공주라든가 청양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쪽 백제권하고 어떻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실현 효과를 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 이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사례가 하나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준비를 좀 해와 봤습니다. 바로 1999년도에 등재된 중국의 리장 고성이라는 이런 사례인데요. 이 유산이 사실은 1996년에 윈난성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진을 통해서 살아남은 건축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서 1999년에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현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도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효과를 좀 보니까 보존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유산 보호를 해서 보호관리국이 초창기에는 세계유산 등재 시점에서는 20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보호관리 예산이 1년에 72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면적도 무려 2배 가까운 면적, 여러 차례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을 통해서 증가를 한 부분이고 주변에 있었던 낙후된 그 건축적 경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 가옥을 복원한 것들, 이런 예를 통해서 유산과 그 분위기가 어울리는 연속된 도시 경관을 연출한 그런 사례들, 경제적인 부분만 보더라도요. 1999년에 관광객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1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2013년 기준으로
3,400만 명으로 예.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고 입장료 수입만 해도 현재 4,300억 원에 예. 이르고 있고요. 대규모 이를 통해서 대규모 그 도시 기반 시설을 사실을 했지만 정비를 했지만 2014년에 비해서 봤을 때 투자 대비 13배의 효과를 그런 예. 거두는 아주 우수한 그런 사례이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광 수입이 100배 이상 증가하고 강력한 소비력이 생기면서 인근 도시의 농축 산업이 예. 활성화되고 예. 내수 경제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문화유산의 세계화 성공은 다국적 기업의 후원으로까지 이어져서 어떤 전통 가옥에 대한 정비라든가 또 임대 가옥의 전통 가옥에 예, 대한 어떤 임대료도 상승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유산을 보호하자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사례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이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유산 또한 세계적인 유산을 가꾸는데 주민들이 예. 큰 담당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덧붙여서. 예, 제가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용구 선생님께서 경주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전체적인 그런 유적들을 보면 한 번 왔다 가면 그 유적만으로는 다음에 오기 굉장히 꺼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최근에 그 증강현실이니 뭐 가상현실이니 이런 부분들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백제의 유적들, 유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제에 관련되는 직간접의 많은 유적 유물들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저희가 그걸 활용한 컨텐츠화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이나 체험 쪽하고 연계되는 그런 그 시설이나 예. 저 컨텐츠로 채워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남아있는 숙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강정기 이사장님이 그 유적 등재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는데 세계유산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입니다. 주민. 그래서 실제 유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그 유적을 그 활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적을 이렇게 보호하고 활동을 하시면은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관광객들이 만족도를 높여서 다양한 재방문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그 해외 관광객인데 과거에 이제 공주 부여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의 학생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 다녀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그 뭐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줄었는데 이번 등재를 계획으로 적극적인 일본 관광객 유치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후속으로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우리 강 이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그 주민들의 공감대가 네. 저는 아주 큰 이번에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형성된 공감대에 이제 정부에서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공약에 우리 공주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 키우겠다고 현재 그 불합리한 예산 회계 제도를 바꿔서 예. 이미 계획된 백제 역사 문화 도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져서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도 됐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후손들까지도 이 지역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우리 주민들의 이 모처럼 결속된 이런 응징력을 우리 정부의 시책과 앞으로 발맞춰서 예. 우리 고도 공주 부여를 그 고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계적인 역사 문화의 수도로 키워가는데 또 세계유산의 관리를 하는데도 예.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무분별한 개발과 복원이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수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역사 유적으로 이제 등재됨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존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잘해서 후손한테 넘겨주는 문제와 이 역사 유적을 잘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보존 문제에 있어서는 훼손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시민의식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은 뭐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 보존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그 마스터 플랜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산성만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다 이게 백제 유적이 다 된 게 아니다. 그 옆에 또 옥녀봉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확장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적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윤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세계유산위원회가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등재하면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훼손과 복원을 염려해서 그런 권고사항을 한 것인데 사실 이 백제 역사지구는 그 경주지구와는 좀 달리 그동안 이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유적지구의 훼손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 발굴 조사조차도 좀 제대로 안 된 구역이 많고 매입도 안 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보존도 좀 철저히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매입되지 못한 그런 부지도 조속히 매입을 해서 발굴 조사도 겸용을 좀 하고 또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 지역 주변에 대한 개발 압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입이 안 된 부지는 조속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토론 중에 혹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포함하셔가지고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길 이사장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부여의 주민으로서 우리 공주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의 수도로 키워가겠다.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 학, 산이 모두 협력해서 공주 부여를 역사 문화의 수도로 키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유산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서 이러한 훌륭한 문화 역사의 수도로 키워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군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이제 세계인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토론 과정에서도 쭉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등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발족하게 될 통합관리단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강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하고 수렴을 해서 제대로 복원이 되고 또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또 다른 걸림돌이라든가 제약이 아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의 부여가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주 박사. 네.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저는 풍요로운 문화가 흐르는 큰 강을 만들기 위한 작은 물꼬를 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물꼬를 가지고 이 작은 개울을 가지고 큰 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가 흐르는 큰 강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백제 문화를 가지고 탐구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우리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기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우리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유산으로 또 세계인들이 꼭 아끼고 즐겨야 될 유산으로 그렇게 갖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시덕 시장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등재로 인해서 조그만 도시에 존재하던 역사 유적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가치 있는 유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주나 부여에 그냥 백제 유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것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우리 백제 문화 유적에 대해서 많은 그런 사랑을 해주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국가 백제 그 왕도에 대한 복원 계획을 아마 별도로 또 이렇게 수립해서 세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찬란했던 백제 문화 유적이 다시금 또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유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아마 특별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아마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경사로운 상황이 되기까지 사실 전북도나 충남도에서 묵묵히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서 그리고 전폭적으로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 등재 과정에서 전북이나 또는 우리 두 분 시장 군수님 모셨지만 익산 포함해서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고 또 관계기관들, 문화재청이나 관계기관들 그리고 이코머스 이런 여러 기관에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또 특히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과거 백제는 한류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로 한류의 원조였던 백제 문화가 엄청난 품격이 높은 문화였구나. 우리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해서 문화 어떤 대국이었던 백제의 후예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좋은 문화를 가꾸는데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백제의 참모습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동아시아 교류의 상징이자 독보적인 문명을 남긴 백제 유적지구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관심과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